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측면 공격수 덴벨레의 최근 활약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덴벨레는 현재 프랑스 리그 1에서 최고의 패서다. 지난 메스전 이강인의 맹활약 이후 프랑스 현지 축튜버부터 현지 팬들, 매체들까지 이강인을 향한 평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유명한 98만 축튜버는 지난 이강인에게 혹평을 하기도 했었죠. 비열하다는 표현으로 맹렬하게 비난했었던 유튜버가 지난 메스전 이후에는 변화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반전에는 이강인이 꽤 좋은 활약을 했어. 공도 많이 받고, 물론 실수도 있었고 공도 뺏기기도 하고 패스 미스와 드리블 실패도 있었어. 바르콜라랑 원투 상황에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했어. 공을 너무 많이 밀거나 해서 실수가 있긴 있었어. 근데 전반전에 제일 자주 눈에 띈 선수야. 실수도 했지만 강인이는 최선을 다했어. 공간으로 침투하는 공격수들이 없어서 당연히 쉽지 않은 전반전이었을 거야. 매치처럼 수비 라인이 낮은 팀을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오늘은 좋은 활약을 해준 이강인이야. 전후 반통 틀어서 오늘 이강인은 편해 보였어. 오른쪽 측면으로 넘어가서 비티냐한테 어시스트 했을 때도 자신감을 되찾은 이강인을 볼 수 있었어. 오늘은 자기 축구에 대한 자신감, 팀원들이 찾고 패스해주는 축구, 이런 이강인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물론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어. 완벽하지 않은 경기였으나 좋은 경기는 분명했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강인이 파리 팀에서 자리 잡길 원하는 선수야. 오늘은 좋은 날이었어. 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지 팬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나는 단지 유니폼을 팔기 위해 파리로 이적했다고 생각한 걸 인정해. 그러나 현재 이강인은 매우 훌륭하고 항상 팀을 위해 뛰어 이번 리그 전반기 선수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야. 국제무대에서 복귀한 이후 거의 체력이 바닥인 것 같아서 이번 연말 휴식기가 이강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빨리 잠재력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리고 발전할 자질이 많고 몇 년 안에 팀의 핵심 선수가 될 거야.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즉각적인 것을 원하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 아직 몸값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고가의 선수들보다 2200만 유로로 이적하니 이강인은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하는 걸까?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우스꽝스럽지 않고 몇 경기만 더 뛰어서 팀원들과 호흡이 맞아지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점도 있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측면 공격수 덴벨레의 최근 활약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덴벨레는 현재 프랑스 리그 1에서 최고의 패서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을 기쁘게 하는 부활에 성공했다며 덴벨레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PSG의 엘리케 감독은 덴벨레의 활약에 행복하다. 덴벨레는 상대 수비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이자 독특한 선수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낸다. 그의 독특한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 통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도 있다. 통계만 보면 덴벨레는 좋은 선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통계는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PSG는 올 시즌 덴벨레를 영입해 네이마르와 메시가 떠난 공격진을 보강했습니다. PSG가 5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한 덴벨레는 시즌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경기력을 되찾고 있는데요. 덴벨레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15경기에 출전해 한 골 5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덴벨레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도움 순위에서 공동 1위에 오르며 주축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주역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덴벨레는 프랑스 대표팀에서 A매치 42경기에 출전해 5골을 터뜨린 가운데 프랑스 대표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PSG의 이강인은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10경기에 출전해 한 골 2어시스트를 기록 중인데요.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베스트 11을 선정해 소개한 가운데 PSG에선 이강인과 함께 음바페, 덴벨레, 비티냐, 하키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아끼는 애제자 덴벨레 선수를 극찬했는데요. 덴벨레 선수가 직선적이고 양발잡이의 스피드가 빠른 것이 강점이니 왼쪽에 서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고 오른쪽에서 인버티드 윙어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하는 것은 어떨까요? 능력이 출중한 덴벨레가 왼쪽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엘리케 감독님? 제발 우리 강인이 오른쪽에서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길 바라봅니다. 최근 이영표 위원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과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1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